대구 첫 메르스 확진자의 가족들은 2차 검사까지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 알아봅니다. 첫 메르스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뒤 찾은 목욕탕의 이용객을 추적하느라 대구시에 비상이 걸렸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메르스 여파에도 26일부터 열리는 딤프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5개 외국 공연팀들도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보도한 이상한 우슈 대구 대표 선발전의 논란의 중심 인물인 대구시청 우슈 감독을 둘러싼 자질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최초의 메르스 확진 환자인 공무원 김 씨의 가족 4명 모두 1차 검사에 이어 2차 검사에서도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이 생활한 가족이 음성으로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 씨의 부인과 아들 그리고 장모와 처남 등 4명은 1차 검사에 이어서 2차 검사 결과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메르스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이 일어난 이후에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를 잠복기라고 하잖아요. 그 잠복기 상태에서는 가래나 침이나 이런 것에 바이러스가 안 나오니까 검사를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김 씨가 서울 삼성병원에 간 것은 지난달 27일과 28일. 김 씨는 13일부터 증상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보다 2, 3일 앞에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가 격리되기 전까지 사흘에서 엿새 동안 가족들이 밀접 접촉을 통해서 이미 감염이 됐다면 빠르면 16일, 늦으면 24일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김 씨의 의심 증상 이후 바이러스 잠복기를 감안하면 다음 주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밀접 접촉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추적 관찰과 추가 환자 발생 시의 신속한 대처가 메르스와의 싸움에서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 지역 메르스 차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확진자 김 씨가 증상이 나타난 뒤 다녀간 목욕탕입니다. 그런데 목욕탕을 이용한 사람들의 추적이 쉽지 않아 대구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메르스 확진자 김모 씨가 오한,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다음 날인 지난 14일 방문한 목욕탕입니다. CCTV 확인 결과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28분에 들어가 1시간 40분 머문 뒤 오후 3시 10분에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이 시간을 기점으로 14일 오전 11시부터 15일 오후 7시까지 모두 266명이 목욕탕을 이용한 것을 확인하고 이 중 김 씨와 비슷한 시간대에 머문 62명을 자가격리자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원이 파악된 사람은 60% 수준인 162명, 자가격리 대상 30명을 포함해 104명의 신원 파악에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저도 그 사진을 비디오를 찍은 거를 컷 사진을 보니까 그걸 갖고 신원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회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신원하기 쉬운데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통장님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사진을 보여봤는데도 실제로 거의 목간탕을 이용한 사람들을 알아맞추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CCTV 화질이 좋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은 대조 자체가 힘들어 사실상 자진 신고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하고 자진 신고된 사람하고 맞춰 예를 들어 15일 날 11시에 왔다 하면 요거는 홍길동이거나 요 사람 네. 그런데 그래 이제 그런 출내고 출로 그때가 안 나온 사람한테 우리한테 좀 우리가 이제 수사 조사는. 김 씨가 증상이 나타난 뒤 목욕탕을 이용한 건 지난 14일. 메르스 평균 잠복기가 6, 7일이고 최대 잠복기가 14일 정도인 걸 감안하면 오는 20일부터 28일 사이에 김 씨로 인한 추가 감염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목욕탕 측 요구에 따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당초 내일부터 영업 재개를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당분간 폐쇄하기로 했다며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북 지역의 첫 메르스 확진자인 포항기계고등학교 교사가 3차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온 가운데 이 고등학교를 포함해 인근의 초중학교도 다음 주부터
정상 수업에 들어갑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의원도 어제부터 진료를 개시하는 등 기계면은 우려 속에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메르스 확진 교사가 나온 포항기계고등학교. 지난 12일부터 휴업에 들어갔으나 다음 주부터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휴업에 들어간 기계중학교와 2개 분교, 그리고 병설 유치원도 동시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포항시는 교육청 의료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정상 등교를 결정했습니다. 확진 교사와 밀접 접촉한 가족과 동료 교사는 물론 수업을 받은 학생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아직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학교를 개학하더라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계고 확진 교사와 관련해 남아있는 감시 대상자는 포항이 203명, 경주가 12명으로 이들 모두 20일자로 감시 대상에서 해제됩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국가지정 메르스 치료병원으로 3명의 확진 환자를 치료 중인 동국대 경주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전부 지켜보고 있으니까 고생스럽도 자리에 좀 시간이 지나면 되겠죠. 고맙습니다. 도내 관찰 대상자는 모두 512명이고 추가 의심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시는 확진자 김 씨와 접촉했던 사람 가운데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구에서는 확진자 김 씨 외에 의심 환자 4명이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제보다 2명 줄었습니다. 관찰 대상자는 자가격리 119명, 능동 감시 345명 등 모두 464명으로 이 가운데 355명이 확진자 김 씨와 관련된 대상자들입니다. 경상북도가 본청과 23개 시군 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24,60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본청 4명을 포함해 모두 77명이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이나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을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가운데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3명을 자가 격리하고 11명을 능동 감시자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메르스로 자가 격리된 시민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자가 격리자가 있는 90가구에 1인 가구 40만 9천 원, 2인 가구 69만 6천 원, 3인 가구는 90만 1천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긴급 생계비 지원 외에도 격리자와 하루 2차례 전화 통화를 해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메르스 여파에도 제9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오는 26일부터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메르스의 유행에도 국내외 공연팀들의 작품에 대한 열정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르스 공포로 각종 국제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해외 바이어들도 국내 입국을 꺼리고 있지만 뮤지컬 공연팀의 열정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는 26일부터 18일 동안 열리는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 초청된 대만과 독일, 영국, 체코, 중국 등 5개 외국 공연팀이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我们也看到了台湾电视上对于韩国疫情的一些相关报道，当然也会有些紧张，但这不影响前去表演的决心。我们反而担心原定表演日程方面会有所变动或影响。 한국행에 대한 강한 의지는 어제 대만 현지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대만 타이베이 신문은 최근 한국 메르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지만 한국 공연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공연팀 일부는 오는 일요일 대구에 도착할 예정이며 다른 해외팀들도 기다리는 관람객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참가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대학생팀을 비롯해 국내 14개 공연팀들도 개인 위생에 신경 쓴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예정대로 공연 무대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1년간 기다려오신 매니아들은 아직도 팀프가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점 그리고 국내외적인 신뢰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저희 팀프는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이번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딤프 사무국은 행사 장소마다 열 감지기와 손 소독제를 구비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7일 구미와 안동, 포항, 경주 등 4개 도시 19개 시험장에서 13,300여 명이 응시하는 공무원 시험의 방역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비 마스크 8,800개와 손 세정제 250개, 체온계 100개 등을 준비하고 시험장마다 의료용 부스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이 메르스 감염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 또는 광고하거나 화장품인 손 세정제를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처럼 표시 광고하는 제품들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비상인 가운데 농촌은 자연재해 때문에 더 울상입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경북의 우박과 가뭄 피해 현장을 둘러봤는데 농업재해보험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뭄에 우박까지 상처 입은 농심은 농정 수장을 향한 원망으로 시작해 호소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800여 우박 피해 농가 중 절반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장관이 물었습니다. 한 방을 맞거나 10방을 맞거나 다 상품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보험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등해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안 들은 보험 가입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크게나 작게나 피해를 봤을 적에 그 손해 사정관계에서 무시를 당합니다.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80%를 넘는 것으로 알았던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당황했고 즉석에서 제도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이유를 찾아서 그것이 가능한 한 예를 들면 그 이유를 이렇게 제거를 해가지고 실제로 기분 좋게 가입하고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장은 실질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피해 과일에 대한 전량 국가에서 좀 지원해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죠. 경상북도가 화답했고 장관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경상북도 능금협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전량 수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액의 한 80% 정도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도하고 협의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매 자금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경북농금조합에 좀 지원을 한다든지 도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필 장관은 영주 문수와 안동 풍천 지역도 잇따라 방문해 가뭄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자치단체가 가뭄 극복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전국체전에 출전할 우슈 대구 대표 선발전이 논란을 빚고 있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 협회 측의 핵심 간부인 현 대구시청 우슈 감독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감독은 지난해부터 자질 문제로 도마에 올랐는데 현역 선수가 또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청 우슈팀 현역 선수가 촬영한 훈련 모습입니다. 어디에도 감독 A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선수가 작성한 일지를 보면 A 감독은 훈련 시작 시간에 맞춰온 적은 거의 없고 그나마 10분 이상 자리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라며 감독이 로비 자금도 요구했다고 이 선수는 밝혔습니다. 성적을 한 최소한 3위나 만들어야 되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 하시냐고 그러니까 어차피 너 성과금 3분부터 500만 원씩 걸려있으니까 그것도 내서 이렇게 하자고. 이 감독은 선수들에게 돌아갈 돈을 가로챘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카페트를 6,000원인데 빌려도 줬는데 빌려주는
대가로인데 그 제어 비용을 받았다고 제가 이제 들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사이라고 들었는데 뭐 선수들이나 대구수협회를 위해서 이렇게 쓴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이제껏 뭐 그렇게 선수들이나 뭐를 위해서 쓴 거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해서. 결국 다른 팀으로 떠난 선수들이 실명으로 진정서까지 냈지만 돌아온 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대한농협회 선불위원회 제소할 거야. 제소해갖고 하는 게 사실 경제가 맞으면 선수생활이고 대한농협회 관련된 체육관이고 모든 걸 할 수가 없어. 해당 감독은 장비 대여비는 전지훈련에서 사용했으며 다른 의혹들은 퇴출됐거나 퇴출 위기에 놓인 선수들의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팀에서 퇴출할 수밖에 없었던 선수들 일부가 물론 불만을 가질 수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선수 생활이 다 이러는데 저희들 기준이 2년 동안 전혀 성격이 없으면 일단 교체하는 걸로. 전직 선수는 물론 현직 선수까지 자질과 금전 문제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체육회는 올 초 A 감독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2015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김교성 사무총장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1차 동의서에 300명의 선수단을 보내겠다고 참가 의사를 밝혔지만 2차 동의서에는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오는 8월 1일까지 최종 명단을 받는 만큼 북한의 참여 여부도 그때 가봐야 안다면서 현재는 북한이 참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31회 대한사격연맹 회장기 전국 사격대회가 오늘 대구 사격장에서 개막해 이달 24일까지 펼쳐집니다. 내년 국가대표 4차 선발전과 국가대표 후보 선수 4차 선발전, 제11회 아시아 사격선수권 대회 최종 선발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 사격의 간판 진종호 선수를 포함해 각 부문별 대표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는데 대구 백화점 사격단에서도 4명이 출전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포항 어업기술센터에서 적조 피해 예방 대책회의를 열고 황토 살포기와 바지선 등 장비를 점검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며 매몰지를 사전에 지정해 대량 폐사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양식장은 116곳, 양식 어패류는 넙치와 전복 등 2,600여만 마리로 지난해 39일간의 적조로 양식장 21곳에서 64만여 마리의 어패류가 폐사해 8억여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포항 해병대는 오늘 6주간의 훈련을 마친 신병 1,052명의 수료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수료식에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3대째 해병이 된 신병 2명과 동반 입대한 일란성 쌍둥이 3쌍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 1,197기 해병들은 병과별 교육을 받거나 서북도서 등 실무 부대로 배치됩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8일 79살 A씨에게 전화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예금한 돈이 위험하다며 A씨에게 은행에서 현금 6천만 원을 찾아 구미역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조선족 17살 B군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역시 CCTV 등을 확인해 B군을 구속하고 돈을 나눠 쓴 조선족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피해 금액의 일부인 2,800여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대구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 사무관 K씨가 부하 직원 10여 명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돈을 빌린 뒤 수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고 있어 직원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권영진 시장이 K씨를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공무원 행동 강령에 동료 공무원과 금전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며 권영진 시장은 K 사무관을 해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경산의 한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중고차를 산 뒤 해지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고차 상사 운영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6년이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 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5달 동안 구미 지역 수출은 116억 달러로 한 해 전 같은 기간 141억 달러에 비해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수출이 20% 줄었고 LCD 등 광학 제품도 8%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